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8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89일차고요. 감정의 해부학 52페이지예요. 놓아버린 52페이지 감정의 해부학. 감정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에고를 해부하는 거예요. 에고를. 네, 볼게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상징적인 거. 그래서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근데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 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신화학 무슨 상징론 뭐 어떤 감정에 대해서 막 써놓은 글들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음,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게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어, 이 감정의 지도, 그래서 의식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을 이걸 이제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음, 이거 아닌데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닌데 하는 분은 없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을 만나서 의식 수업을 들었을 때도 이 의식 지도를 풀어주셨거든요. 의식 지도를 풀어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공감 가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도 들으면 공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라도 주관적인 경험도, 그쵸?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존이라는 목적,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존.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개인의 생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기 싫은데 하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내가 살 수 있는 가족,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을까 봐인 거예요. 그 생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죠. 생존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몸의 생존은 뭐예요? 몸의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몸이 생존하느냐, 죽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본체의 의식은 그냥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 그 몸만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뿐이지, 그 원래 이 본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원래 보이지 않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자신이 곧 내가 몸이라고 동일시하잖아요.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개별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이 존재, 그러니까 본체의 존재를 알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본체의 존재보다는 이 몸의 존재가 나라는 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채워줄 무엇인가를 계속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 흔하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돈으로도 채워지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렇죠? 가족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어떤 그 단체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생존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아주 미세하게 생존에 이렇게 연결이 이게 탁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탁 놓아질 수가 없어요. 엄청 의식이 높은 상태여야지만 그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놓고 깨달아 갈 때, 깨닫는 거. 내가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꾸 누군가를 찾는 거, 취약하다고 느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가 뭔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엄마가 아니라 남편, 부인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여기서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취약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찾는 것이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하기에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는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혼자 못 있어. 라고 이제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모든 것들은 내가 생존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감정에 걸렸을 때 계속 찾아 들어가면 그 생존, 내가 죽을까 봐 하고 계속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마음이 생존 기제이며 생존하기 위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거고 계속 마음이 있다. 그래서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한다. 생,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감정이 불러일으킨 것이 생각이다. 이래서 이랬고 피해볼까 봐, 뭐 내가 잘못될까 봐, 막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야, 감정이. 자존심 상할 때 그걸 들여다보질 않고, 다른 것들, 불안할 때 또 들여다보지 않고, 뭔가 생각이 올라오고, 계속 뭔가는 감정이 해석하는 것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침과도 같게 된다. 감정이 생각의 약침과도 같게 된다.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천 가지와 수만 가지의 생각을, 왜냐하면 1초에 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생각은 정말 많은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감정은 8가지가 있잖아요. 감정은 8가지. 의식지도에서 200 이하에 있는 감정들 8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8가지를 다 생각은 수만 가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한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불안할 때 투사하잖아요. 밖으로 투사를 하고 내가 갖고 있기가 힘들어. 내가 불안한 거를 자꾸 느껴지는데 갖고 있기 싫을 때 밖으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거를 하고 싶어져요. 불안한 거를. 근데 하고 싶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왜 그러는 건지 내 불안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찾아오면 투사도 걷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생존의 위험을 느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근본적으로 원시적인 게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근본적으로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이성이다라고 하는. 저는 좀 감정적이고 저희 남편은 이성적이고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처음에 뭔가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화나는 걸 화난다고 확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탁 안에서 이제 조절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감정적인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통해 이성이 사용될 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거나 근본적인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낸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 말이 많다는 거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말씀이고, 그냥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말이고, 말이 많다는 거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말이 많아지냐면, 생각이 많아지냐면, 내 감정을 놓쳐서, 내 감정을 놓쳐서 생각을 하죠. 내 불안한 감정을 포장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핑계를 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반대를 해. 그럼 뭐야?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될까 봐.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는데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그 남편은 정말 진짜 서로를 위해서 부인이 반대를 하고 남편이 반대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놓치고 나의 생존 때문에. 근데 또 나도 불안해. 서로 불안감이 자극되니까 그냥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떨어뜨려 버리는데 의식 상승하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건가 뭐 하는가 불안한 거를 해석하는 거. 불안한 그 감정을 해석하는 게 생각이고 합리화시키고 핑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 자꾸 생각이 올라오죠. 내려놓는 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그 이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이 올라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놓쳤을 때, 내 감정, 내 느낌을
놓쳤을 때 그렇게 많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내게 되겠다. 감정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는 알고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고 행동을 한다. 모르고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근원에 무엇 때문인지를 한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까지 왜 그럴까? 왜를 찾아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죽을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자신이 없어서. 그게 나온다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 없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포장을 해버리는 거. 두려워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없어졌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죠. 어릴 때 어떤 자신이 없었던 것들이 있는 건지, 뭔가 맨날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자신 없어지게 된 이유. 근데 자신 없을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근데 자꾸 어릴 때 자존감이 떨어졌었던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 연관성이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이 행동하는 이유를 모른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냥 무감각하게 막 하고 있는 습관적인 어릴 때의 여덟 가지의 감정, 사건을 통해서 여덟 가지 감정을 해석하는 행위만 남아 있어서 그 행위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지?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발표를 하던데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서 그 엄마가 그 빠듯빠듯빠듯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경험을 하면서 없을 때 그 빠듯빠듯한 그 느낌이 저는 그 조급함, 조바심, 불안한 거,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빠듯빠듯할 때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게 지각할 때 조바심 타는 거랑 똑같고 빠듯빠듯한 그 느낌, 불안한 감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할 때도 불안감을 느끼고 어릴 때 불안했던 것 때문에 늦어야 불안감을 또 경험하고 돈이 없어야 경험을 하고 뭔가 이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그 느낌들, 그 감정들을 느껴주고 해소시키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감정적인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면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 있지라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이면에는 어떤 게 있지? 내가 자꾸 뭔가 모르죠. 근데 계속 저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얘기하다가 그게 아닐 때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게 아니고 하고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아는 척 하는 거. 내가 맞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들으면 되는데, 아직 그것도 각성하지 않으면 자꾸 치고 들어가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저거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들어가는 거, 우는 거, 뭔가를 또 막 안 해도 될 거, 뭐 뭔가를 사준다든지,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 패턴들.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 패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면에 감정적인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감정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왜? 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그냥 왜 하고 자꾸 찾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습관이 되면 엄청 내가 왜 그러는지 어떤 기초적인 거, 근원적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또 답이 나오면 또 뭐요?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왜?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조금 하셨던 분들은 왜, 좀 어느 정도 했잖아요? 몇 년. 그러면 왜 하다 보면 알아져요. 내가 왜 그런 건지. 그럼 계속 놓으면 돼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놓으면 되고, 하다 안 될 때 얘기하고. 근데 또 막 이제 습관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모든 것들이 내 생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이. 생존은 내가 있다라는 관심을 받아야 내가 생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받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제 우리 손녀딸이 와 있는데, 뭘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고 불러요. 얘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얘들아! 그러는데, 막 얼마나 관심을 딱 가져주면 너무 좋아요. 그게 벌써 어릴 때, 지금 마음이 이제 이게 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세 돌 안에 형성이 되는데, 벌써 이미 형성이 됐죠, 얘는. 이미 형성이 됐어요. 예, 형성이 다 됐는데, 그 관심 받는 게 나의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혼자 뭔가 생존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관심을 얘는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의 집중을 시키는 능력을 얘는 습득을 한 거예요. 사람들 주의 집중시키는 그 능력을. 그 자꾸 이제 습득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막, 뭐, 어릴 때 형성이 다 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뭔가 떼부리고 어릴 때부터 생기면서 뭐 말 잘 들으면서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오고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근본 감정의 습관을 찾아서 그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패턴이 어떤 습관으로 되어 있는지 주의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 주의를 끌고 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되지? 왜? 왜 주의를 끌고 와야 되지? 근데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왜? 주의를 끌고 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까 봐. 생존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답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나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거기에 또 근본적인 감정이 연결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그래서 또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을 나에게 하면 근원적인 근본 감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시한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못 가는 경우는 할 수는 정말 없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건 나의 믿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고, 어, 선생님은 깨달음으로 가시는데 조금 시간을 지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 지연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성공과 돈의 탈피를 못하니까 한 5년 정도는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년이 아니죠. 지금 이제는 4월부터 시작하셨나요? 2달 지났죠? 4년 10개월 남았죠? 그 안에 또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은 행복해지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자, 돈이 없이 행복하다는 거는 지금 이런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에서는 돈이 없어서는 또 행복하게 아예 아무것도 그냥 놓고 산에 들어가서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산에서 캐어서 먹고 뭐 막 이러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행복하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고요히 있으니까 이게 깨달아서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회피해서 있는 거는 그거는 깨달은 거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돈을 벌면서 성공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죠. 그거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그 믿음에서 6가지 영역을 다 여섯 가지 영역의 큰 틀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는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유전적인 거에는 이성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성공, 돈, 건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찾아서 이 계속 놓아버림을 해서 사라질 때 진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본을 만드는 거죠. 그걸 다 해결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저변에 또 있어요. 무의식에 있는 거, 잠재의식에 있는 걸 다 파헤쳐버리고 그랬을 때 굉장히 삶을 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이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신념대로 간다는 거죠. 신념에서. 선생님은 참나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시는 거. 높이. 200 이상으로 껑충 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야 하는데 내가 왜 자꾸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게 선생님은 왜 자꾸 이러시지? 왜 사업을 자꾸 얘기하시지? 왜 그러시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깊숙이 무엇 때문에를 한 3번에서 5단계를 들어가면 근본 감정과 다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때까지 반복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날 때까지 반복을 해라.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남자의 마음은 갖은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랍니다. 여기 계속 나가면 진도가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부터 내일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내일 나가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